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예, 달래파와 달롱파의 차이점이 있나요? 예, 같은 걸로 봐야 합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래하고 잎이 이제 비슷해서 전라도 지방에서는 달롱이라고 하잖아요. 달롱개, 달롱 이렇게 해서 달롱파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달래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수집하다가 어, 저기 어디죠? 의왕에서 토종씨앗 수집할 때, 청계산 자락, 백운산 자락, 백운산 자락인가? 백운호수로 넘어가는 고갯길에서, 달래파를 수집했는데, 할아버님이 한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름을 지었는데, 달래파에 대해서. 원래 길렀던 파가 아니라, 어디서 못 보던 게 날라와서 이렇게 잘하더라. 그래서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었는데 연행파라고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제비연자, 제비가 가져온 파. 그래서 그런 이제 재미난 이름도 있습니다. 달래파는. 그다음에 이제 세라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꽃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 돼지파는 흰꽃인데 일본 돼지파 관광지에 가보면 꽃이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일본 염교하고 그다음에 자궁이 일본 돼지파 락교, 그다음에 중국 돼지파는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반면에 토종 돼지파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잘 안 벗겨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토양 성격도 토양 성격이지만 이 외관상의 특징이 확연히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고요. 껍질을 벗기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온양장 가면 이 껍질을 벗겨서 토종 돼지파하고 일본 돼지파를 이렇게 나란히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껍질 벗겨놓으면 똑같습니다. 모양이. 근데 이제 이 껍질을 싸고 있는 것이, 에, 그뭐 마늘이나 아니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쉽게 벗겨지면, 중국 돼지파 또는 일본 돼지파라고 하고요. 껍질이 단단하게 싸고 있으면, 토종 돼지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에 가서 살 때도 토종 돼지파를 좀 비싸게 치고요. 일본 돼지파나 중국 돼지파는 좀 싸게 이렇게 먹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공유한 화면을 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입니다. 부추, 전구지, 졸, 솔 이렇게 불리는데요. 부추는 이제 한자어로 구체라고 합니다. 구체. 구체에서 후체. 그다음에 부추로 이름이 이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방 방언으로는 이제 정구지, 졸, 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불리는데, 그 유래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이 책 저 책 이제 보면서 검색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소명인 튜버로썸은 이제 덩이줄기로 뿌리로 이제 번식한다는 의미죠. 물론 이제 씨앗이 맺긴 하지만, 주로는 씨앗으로 하게 되면 2년차, 2년차까지 이제 이렇게 씨앗이 맺지 않고 이렇게 잎만 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추를 상업적으로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씨앗을 이제 주기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증식을 하기도 합니다. 종류로는 이제 이렇게 경기도 회양사, 양주에 있는 회양사 터가 있는데 그 인근에서 부추가 나오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영양 부추고요. 아마 이제 영양 지방에서 영양
지방에서 그 이름을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원래는 주로 이제 회항사, 절터 근처에서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이 절에서는 못 먹게 하는데 왜 절터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재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잎이 도톰한 두매부추 같은 경우는 흰 꽃을 피우는 종하고 보라색 꽃을 피우는 종이 있는데 주로 이제 보라색 꽃을 피우는 이제 두매부추는 원예용으로 많이 요즘 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인근에서 수집한 부추 중에서는 월암부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월암동에서 수집을 했는데요. 네. 그 월암 저수지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수집했는데 이 여타 부추에 비해서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워낙 옛날부터 유명했던 부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에, 로컬푸드, 의왕 로컬푸드가 아마 좀 있나 봐요. 예, 거기에만 이제 낸다고 하시는 농가에서 수집을 해왔습니다. 향이 굉장히 좀 진하고요. 그다음에 부추의 끝이 약간 붉게 이렇게 물드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이 아주 좋아서 아마 좀 전략 종자로 많이 좀 증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수집된 이제 백년 부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마을 집터가 100년이 됐는데 집터에서 계속 유지해왔던 그런 작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추 종류는 사실은 이제 산야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는 없는데 옛날 마을터가 있었던 흔적에는 부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야생화돼서. 그래서 주거지가 있었다는 지표식물이 이 부추입니다. 주거를 알리는 지표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원출이라든지 이제 뒤에 나오겠죠. 원출이라든지 아니면 부추, 그다음에 머위 이런 식물들은 주거 지표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생식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이게 살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식물들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머위, 부추, 그다음에 과수 종류로는 이제 감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주거 지표식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화전민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소개령에 의해서 다 이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을터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게 이런 주거 지표 식물들. 먹어보면 이제 이런 두뇌부추는 이제 그 다육질이라서 굉장히 육질이 많고요. 어, 반면에 이제 이런 그 해양사지에서 나온 이제 이런 영양부추 계통은 오독오독하니 씹는 식감이 좀 다르죠. 두뇌부추가 질건강한다 그러면 이 영양부추는 오독오독한 그런 맛이 있어서 샐러드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꽃도 약간 연한 핑크색을 냅니다. 그래서 원예용으로도 꽤 예쁜 그런 이제 종류에 속합니다. 다음은 이제 달래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이제 달롱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소비하는 달래는 산달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종 수집할 때 달래를 많이 씨앗으로 이렇게 수집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산달래로 기록을 해야 진흥청에서나 아니면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워낙 달래는 암수 땅구루예요. 여기 작게 보이는 이 사진이 달래입니다. 실제. 그래서 암수 땅구루로 돼 있고요. 주로 이제 산 계곡에 맑은 물 계곡에 자생하는 그런 식물에 속합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약해서 좀그 보호종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달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양파와 더 가까운 그런 품종에 속하고요.
달래가 이제 주화가 맺히는 경우도 있고 씨앗이 맺히는 경우가 있고 또 뿌리 안에서도 새끼치는 구근 주화가 이렇게 생겨서 번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게 이 달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너무 좋으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새끼 달래파가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아까 그 삼층거리파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게 다년생이라서 놔두면 점점 커져서 양파만한 크기의 구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야? 어, 좀 오랫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서 달래를 보면 달래가 꼭 양파처럼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려면 저기 이제 화성에 있는 그 공룡 발자국, 화성 공룡 발자국 유적지가 있죠. 시화호, 화성 쪽 시화호에 가보면 공룡 발자국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 근처 가보면 정말 야생 산달래가 엄청 많은데 정말 양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번 좀 캐오려다가 걸려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호구역인데 그 무단 채취한다 그래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아스파라거스의 원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방울빗자루인데요. 네, 방울빗자루. 그러니까 아스파라거스는 사실은 서양 품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스파라거스의 원종 또는 이제 기본 식물 또는 근현종이라고 할 수 있는 식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방울빗자루, 천문동, 그냥 빗자루, 애기 빗자루 뭐 굉장히 빗자루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구분할 때는 열매자루, 이거 화살표, 흰색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짧은 거, 긴 거, 아예 자루가 아주 짧은 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공주 지역을 수집하다가, 공주에서 이제 밤아저씨라고 우리 마르쉐 장터에 이제 내시는 유재송 어르신 밤농가를 갔는데, 밤농장 곳곳에 이 방울빗자루가 자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뿌리를 캐와서 옮겨 심었는데, 이게 이제 죽었어요. 예. 그래서 번식 방법이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오리무중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방울빗자루입니다. 다른 재배종 아스파라거스는 뿌리를 옮겨 심으면 거의 사는데 이 방울빗자루는 이식을 했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성시 궁평리에 또 자생지가 있어요. 가까워서. 물론 가깝진 않죠. 수원에서도 1시간 걸리니까. 거기도 이제 자생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꽤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 뿌리를 가져왔는데 한 10뿌리 정도 스타트로3에서 직장인으로 출연한 박지호가 이경규가 2,000원에 10뿌리 정도를 가져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식한 것들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으로 번식하든지 다시 한번 이 번식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죽순처럼 아스파라거스 순이 나옵니다. 먹어보면 아스파라거스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의 기원식물 또는 이제 근현종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한약재로 약재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천문동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스파라거스과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물이 있었는데 왜 안 먹었냐? 그러면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습관이 고기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어울리는 그런 이제 식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먹었던 거예요. 재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 작물화 시키지 않은 거고요. 어, 조선시대 구황벽곡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는 먹었대요 이걸. 초군 목피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 열매가 붉게 익기 전에 따서 볶아서 이렇게 먹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 방식이 이제 식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일찍 우리나라에서는 작물화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식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그 방울빗자루 이름이 예쁘죠, 그죠? 네, 방울빗자루를 한번 부근으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씨앗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 재밌는 게 이 방울빗자루 안에는 씨앗이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근데 아스파라거스는 똑같이 이렇게 빨간 열매가 달리는데 아스파라거스는 이 안에 씨앗이 한 두 개에서 세 개 들어갑니다. 열매 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빨간 열매가 달렸을 때 관상적으로도 굉장히 예뻐서 뭐 우리 남천이나 뭐 이런 거 말고 방울빗자루가 이제 반려식물 또는 이제 조경용 식물로 한번 좀 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스파라거스와 달리 약간 반음지성 그런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증식하는 방법 이런 것만 좀 제대로 어,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은 어, 작물화가 시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백합과야 싶은 게 이제 은방울꽃. 예. 꽃차례에 흰꽃이 달리는 모양의 은색 방울을 연상시킨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유리하고요. 어린 싹이나 아니면 이제 이 구근 같은 경우는 예, 요리로도 나물로도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피리풀, 비비취. 우리가 이제 비비추 옥자마를 보통 비비추라고 부르는데 그거하고 달리 또 비비취 또는 비비추라고 부르는 게 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옥자마하고는 좀 다른 식물인데 이름은 좀 같이 이렇게 부르는 지방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비비추는 이제 포천이나 연천 이쪽 지역에서 이제 비비추라고 부르죠. 은방울꽃이. 그다음에 원추리와 나리. 예, 예. 원추리. 원추리는 이제 한자로는 헌초, 어, 헌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헌초가 이제 원추리라는 이름의 이제 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원추리도 어, 그 야생으로 자생하는 게 아니라 대개 주거 지표식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원추리. 그래서 원추리가 있으면 사람이 살았던 그런 농가 또는 이제 예, 거주 지역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추리가 이제 헌초라고 해서 지역에서는 이제 또 엄마나물이라고도 합니다. 혼추리. 우리 이제 화성에서는 그 뭐죠? 어, 삼육국화를 이제 엄마나물이라고 하는데 원추리를 엄마나물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새싹을 주로 이제 요리로 섞게 되고요. 꽃이 피면 이게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마비 증상을 일으켜서 독초가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성 여성농민회에서 구로구하고 같이 이제 장터를 열었었는데 원추리 나무를 계속 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꽃 핀 걸 가지고 팔다가 마비 증상이 오는 소비자가 생기는 바람에 마을 장터가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일으키게 됐던 게 이 원추리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데쳐 먹거나 데쳐서 이렇게 독을 좀 순화시킨 다음에 먹으면 또 이렇게 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리 과정들을 잘 거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원추리는 토종과 서양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추리는 하나의 꽃대에서 꽃이 여러 개 달리는 데 비해서 서양종은 꽃대 하나에서 꽃이 하나만 달리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원추리가 어원이 이제 헌초라 그랬잖아요. 이 헌초에서 기인해서 다른 분의 어머니를 부를 때
자네 헌당, 자네 헌당 건강하신가? 이제 헌당이라고 하는 말도 이 원추리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헌당, 헌, 어, 헌초, 헌초가 이제 원추리니까 헌당이라는 말이 또는 이제 자당, 자네 자당 잘 계신가? 남의 어머니를 이제 지칭할 때 자당 또는 이제 헌당 이렇게 부르거든요. 원추리에서 기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리도 우리나라 자생종이죠. 아까 이게 이제 릴리의 어원이 되는 이제 식물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나리들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식물의 기원지를 분석할 때 이렇게 야생종이 다양하고 많으면 그쪽을 이제 기원지로 본다. 이게 이제 블라디미르 바빌로프가 했던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나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도해지 근처에 있는 나리꽃들은 다 이제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 그 피해를 봐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큰 산, 설악산이나 설악산에서 설악산 중청만 올라가도 가을에 또는 한여름에 지천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나리 종류죠. 그래서 이제 에, 꽃잎의 모양, 꽃잎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늘나리, 땅나리, 참나리, 풀쭉나리, 솔나리 이거 외에도 나팔나리, 뭐 오리엔탈 나리, 아시아틱 나리, 뭐 애기 나리, 하늘말나리 굉장히 다양한 나리들을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늘나리는 저기 울릉도 그 나리 분지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마세방주에 등재되기도 한 게 이 하늘나리입니다. 이 나리는 백합과니까 똑같아요. 구근이 인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근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많이 쪄서 먹기도 하고 우리 이제 쪄서 먹어도 찐마늘 비슷하겠죠? 향은 똑같아요. 마늘 향 비슷한 아린 향이 나는데 그렇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울릉도 호박엿을 달릴 때 나리를 넣어서 이렇게 건강에 기능성을 좀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리를 많이 해 먹었다고 합니다. 네, 튤립도 백화과입니다. 튤립. 우리나라 자생종은 아니지만 서양종이긴 하지만 튤립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로 구근을 통해서 이렇게 번식하는 이런 이제 백합과 작물들은 꽃이 필 때 꽃을 잘라버리면 돼요. 꽃을 여기를 예, 꽃을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꽃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구근이 굉장히 튼실해져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튤립을 이렇게 튤립 구근을 많이 이제 수출하잖아요. 근데 수출하는 농가들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꽃봉오리가 올라올 때 꽃봉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기계화돼 있더라고요. 기계가 낮게 가면서 꽃봉오리 부분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벌브, 이게 굵은 인편이 굵어져 가지고 생육이 굉장히 왕성한 형태로 됩니다. 뭐 봄에 보면 이제 조경 사업하는 이제 각 지자체마다 튤립을 굉장히 많이 심어요. 수원 같은 경우도 튤립 지천으로 심습니다. 거의 야생화돼 버리는데 꽃을 계속 피우다 보니까 이 벌브가 굉장히 쇠약해져서 약해져서 나중에 이제 병 들고 그러면 금방 녹아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맨날 이렇게 매년 몇천만 원어치를 이렇게 벌브를 수입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뭐 원예용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을 통해서 벌브를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재배 방법, 꽃봉오리 맺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방식의 재배를 통해서 이제 튤립 같은 것도 자급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이것도 백합과입니다. 수선. 수선화도 어, 아까 그 원추리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토종 수선화는 꽃대 하나에서 꽃이 여러 개 달리는 그런 것에 속하고요. 근데 서양종은
꽃대 하나에서 꽃이 좀, 한두 개 달리는 그런 이제 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수선화는 제주도에 워낙 많아서 제주도로 귀양 간 이제 그 유생들이 어, 수선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한시를 많이 지었던 것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수선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화를 잡초처럼 여겨서 막 밟아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런 이제 글들도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이렇게 구대륙에 이렇게 수선화라든지 이렇게 백합과 작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많아서 사실은 이제 소라든지 이런 이제 그 축산 가축들이 이걸 많이 뜯어 먹어요. 잘 안 먹긴 하지만 근데도 영양체가 주로 이제 뿌리 쪽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살아남죠. 그래서 그 이 백합과의 고유의 향, 타향이라든지 이런 부추의 향이라든지 이런 향이 육질에 고루 배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공장식 축산이 되면서 그런 이제 향들이 없어졌죠. 사료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요리의 주재료로 이렇게 파가 쓰이게 된 겁니다. 허브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자생하는 그런 다양한 허브 종류들을 마음껏 뜯어먹던 소들의 육질에 그런 향이 배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공장식 축산하다 보니까 그런 향을 이제 그리워하던 이제 식습관이 되어서 요리에 자연스럽게 허브 작물들이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수선화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릇입니다. 무릇. 어, 우리가 이제 꽃무릇 하면 이제 상사화나 이런 게 있는데 또는 이제 상사화 축제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꽃무릇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그냥 무릇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캐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구근이 인편 구근이 있는 그런 이제 거고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구근들이 새끼치기를 해서 무릇 군락을 이루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무덤가나 아니면 제방 이런 쪽이 많습니다. 이제 한여름에 수원 같은 경우는 1월 호수 제방에 가보면 이렇게 보라색 꽃이 쫙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무릇입니다. 아니면 무덤가 근처 햇볕 잘 드는 무덤가 가보면 이렇게 보라색 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무릇이고요. 이파리는 꼭 난초처럼 이파리만 나오면 꼭 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인가? 근데 나중에 보면 꽃대를 이렇게 올리면 보라색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릇이 이제 꽃 피고 이제 질 때쯤 해서 꽃 피기 전에 무릇 뿌리를 수확해서 무릇 곰이라고 하는 무릇을 과요. 거기에 이제 쌀도 넣고 보리가루도 넣고 엿기름도 넣고 콩가루도 넣고 이렇게 해서 쑥도 넣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곰국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무릇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장에서 아직도 홍성 전통 오일장에서 아직도 무릎곰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이제 마세방주에 등재된 무릇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 주로 이제 그 여성분들의 이제 소가리, 배앓이 때 좀 먹었던 그런 음식에 속하고요. 그 맛을 이제 기억을 해서 매년 이제 홍성장에 무릎곰 먹으러 오시는 할머니들 계신다고 해요. 그 맛을 못 잊어. 근데 홍성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기 철원에 갔을 때도 봤고요. 예, 그다음에 연천, 포천 갔을 때도 무릎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홍성만의 요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꽤 무릇을 활용한 그런 요리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무릇떡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무릇은 물론 이제 조금 목피하던 시절에 먹던 요즘에 뭐 먹을 게 흔해져서 안 먹긴 하지만 예전에는 요리의 주요한 재료가 되었던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백합과 작물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맹문동입니다. 맹문동. 예.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음지식물에 속하죠. 그래서 나무 밑에 이렇게 심는 게 이제 맹문동인데요. 보라색 꽃이 꼭 무릇하고 비슷한 그런 거지만 무릇은 양지식물입니다. 햇볕이 많은 곳에 제방이라든지 무덤가 이런 데 많은 게 무리신 반면에 얘는 나무 우창한 숲 밑에 자라는 겁니다. 이 맹문동도 토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종, 서양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진에서 보이는 맹문동은 중국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종은 꽃이 잎 위로 올라오는 게 중국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종 맹문동은 이파리 밑으로 꽃대가 이파리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보라색도 있지만 흰색 꽃도 피는 게 토종 맹문동에 속합니다. 그 맹문동도 이제 당연히 백합과 장물에 속하다 보니까 요리라든지 또는 약재로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백합과 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백합과 작물들은 다 사실은 어, 그 약재고 요리